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여곡절 끝에 새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구태들이 나타났죠. 의혹을 제기하고 한쪽은, 또 다른 쪽은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 좀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만 바로 그 국민들이 어렵게 낸 돈으로 짜여지는 예산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치열한 고민 끝에 짜여진다는 느낌을 받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의 상설화가 시급한데 이것도 논의만 될 뿐 이 정부 측의 반대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할 것을 우려해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정치권의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이 표현까지 우리 국장님 똑같이 쓰셨습니다. 사회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오늘 새벽 0시 30분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예? 네, 이제 반대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11시까지, 저녁 밤 11시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보이콧을 이제 결정을 했었죠. 예. 네, 428조 8,626억 원. 2018년도 예산안 이제 오늘 새벽 0시 30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제적 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100여 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일단 입장은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켓을 들고 이제 보이콧 시위를 했고요. 이에 앞서 어제 저녁 10시 조금 넘어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됐죠. 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당초 오전 11시 이제 본회의를 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각 당 의총,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의총이 길어지면서 이 본회의 속개 시간을 오후 9시로 잡았다가 10시부터 다시 이제 속개해서 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입장하기 전에 이제 속개를 한 것이었죠. 어제 본회의에는 현직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이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면 39명이 이제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똑같습니다만은 네, 국민당에서 이제 또 한두 사람 빠진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찬성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참 우리나라 정치권은 서로를 못 믿어요. 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젯밤 10시까지 의원총회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내부 논란이 상당히 거세던 모양인데 이게 말이에요. 저는 합의를 어쨌든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가서 대표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 전에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정 합의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잠정이든 최종이든 간에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이 모양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정우택 원내대표 12월 사실은 12일이니까 다음 주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막판에 아주 체면을 좀 이렇게 구기게 됐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마라톤 의총을 이어간 자유한국당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하물며 그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다고 하죠.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 국민의당이 그 합의에 그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밤 10시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세균 의장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아직 그 의총을 끝내고 본회의장에 그 입장하기 직전인 밤 10시에 본회의를 속결을 해서 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제 그 보수 법안을 그 통과를 시키자 아주 격렬히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다시 그 정회 소동을 거쳤다가 본회의가 다시 속결가 됐었죠. 네. 그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말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저는 사실 요번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 이 얘기도 웃기는 얘기지만 승자가 누구냐.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승자 패자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전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아요. 최고의 승자. 국민의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네.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말 그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뭐 선방했다 이런 좀 자평이 많다고 하죠. 여소다 야대에서도 그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또 그 소득세율과 그 법인세율 인상 등 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 뼈대를 지켜냈다는 이제 그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 캐스팅 보터 입지를 한껏 활용을 해서 여당의 그 양보를 이끌어내고 지역개발 예산과 그 여당과의 그 선거법 개정 합의 등을 받아내는 등 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이제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 정부 여당과 무조건적으로 좀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 조연으로 한국당 패싱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그 바른정당 정말 아무런 좀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뭐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켰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분석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것이 캐스팅 보터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은 더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관련 예산들을 좀 많이 따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리더 챙겼다. 이제 이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 바른정당과의 그 연대나 통합은 이제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죠.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 야당이 정부를 그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그 국민의당이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 잘못된 합의안에 그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이제 불만을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무런 논평도 좀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요. 이 첫 공조 무대였던 그 예산안 처리부터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실상 그 엇나간 셈이 됐죠. 네, 그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추진에 대한 이 국민의당 그 당내 분란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분이죠. 최명길 의원.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을 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오른팔이라는 평가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가 더욱더 좀 어렵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그 어제 그 최명길 의원에 대한 그 벌금형 20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 선거 사무원으로 그 등록되지 않은 SNS 그 전문가 이모 씨에게 이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최명길 의원 총선 이전 그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이제 보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지만은 1, 2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어제 이제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수 39석으로 이제 줄게 됐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 법인세법 처리 과정을 두고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일 고생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고생 심하셨죠? 글쎄요, 어제 우여곡절이 많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잠정 합의다. 제가 그 텔레비전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잠정 합의다. 이런 표현을 이 합의문 나오자마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최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잠정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안을 만들어 보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결국 공무원 수 증원 문제하고 예. 또 법인세 인상 문제가 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반대했던 입장 아닙니까? 예. 근데 나머지는 거의 대충 합의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의원총회에 가서 이제 이것을 최종 추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잠정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순진한 점도 있겠죠. 이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쪽 두 당에서는 이걸 이제 이미 합의본 최종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래 예산은 예결위가 전담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워낙 큰 아이템들 합의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아이템을 우리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소위 투트랙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잠정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진도가 나가야 또 하나의 예결위 소소위라고 하는 데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카톡 화면, 이게 또 이제 기자분들 카메라에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 지방자치법, 공수법 처리, 이것이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카톡 화면에 담긴 것이 이제 사진에 찍힌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박홍근 의원 말씀을 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죠. 예.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개헌 얘기가 나오고요. 개헌을 한다. 근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개헌과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전부터요. 왜냐하면 다당제로 가야지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 고위공직자 또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은 이것은 또 민주당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좀 야합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지금 두 당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일들인데 이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거 예산안과 통과시킬 때 같이 이면 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과 이런 정치적 사안과 같이 연계해서 소위 끼워 팔기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구태 중에 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 본인은 예산안 처리 후에 국민의당과 얘기를 하려고 정리한 것이 이걸 합의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동철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안 들어갔다고 야합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것은 본인들의 해명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해명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하 언론에서는 이것은 야합으로 지금 표현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야합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자,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합의를 잘못했다. 앞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당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우택 대표님께서는? 네, 국민의당이 좀 잘못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안을 변칙 처리하고 또 정치 로드맵을 잡아가는 정부 여당의 어떤 정치 꼼수와
결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난달 29일 날 민주당과 함께 그 호남선 그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국민의당이 모든 걸 내줬다. 민주당이 호남선의 어떤 그런 사업을 갖고 예산 편성에 이면 합의를 또 했다 하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이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민주당과 야합하는 행태는 저는 이율 배반적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승자다. 실속도 챙기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예? 학점으로 따지면 거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부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호남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얻어냈으니까 실속을 차렸다. 또 뭐 아무래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런 점은 뭐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번에 이런 여러 가지 협상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 이런 일부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수와 법인세 인상은 끝까지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원했던 한 60-70%는 저희들이 얻어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 또는 아동수당 문제, 또 남북협력기금 삭감 문제, 또 요번에 그 혁신용 읍면동에다가 그 소위 연봉을 주는 소위 완장부대를 배치하려고 또 했던 것도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서 막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그 투트랙에서 원내대표가 협의했던 8가지 항목 중에서 나머지 6가지 항목은 그런대로 저희들이 그 합의가 도출이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원했던 그 바만큼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끝까지 합의를 못 본 공무원 수 문제와 또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전혀 얻은 게 없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야 다당제로 갔을 때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존재의식 때문에 굉장히 선거구제에 집착을 하고 또 선거구제를 주는 대신에 다른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이 맞아떨어진다면 두 당이 굉장히 이것을 개헌과 함께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우택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선거구제가 반드시 이게 개편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 둘이 맞바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결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요. 야합하는 합의 봤다고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근데 이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개헌에 관한 문제잖아요. 개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두 당이 합의해가지고 드라이브 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선거구제 문제는 모든 의원들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또 어떤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는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선거구제를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당이 이 문제를 만약에 야합의 형태에서 두 당이 굉장히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신들이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 문제가 아니고 개헌을 할 때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헌안을 마련할 때 있어서의 당들의 협의는 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국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헌정사상
그 여야 합의 없이 그 선거구제가 개편이 됐다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헌법 개정도 지금 이제 집권 세력과 또 아닌 쪽하고 약간의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구조 문제를 이번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기본권 문제 또는 지방 분권 문제만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 문제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권력구조에서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또 국민의당이 지금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 개헌에 대한 공통분모. 네. 근데요, 그 권력구조 개편, 이게 사실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이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개헌과 이 선거구제 문제가 같이 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여기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어떻게 맞아 떨어질 거냐, 이것이 이 관점인데, 지금 두 당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지금 그렇게 그 예산안 이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함으로써 이번에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그렇게 뭐 야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은 아마 그 개헌 특위와 또 정계 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소위 돌입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좀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역시 국민의당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정우택 대표님께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제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네, 저는 그건 같다고 봅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는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입장이 다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라도 어쨌든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권력구조에 대해서 협의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예. 일단 노력은 하지만 예.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권 또는 지방 분권만 갖고 개헌을 추진하고, 예. 권력구조 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하자, 나중에 또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저희 이 자유한국당과 또 그 국민의당은 이 분권용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른정당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바른정당은 지금 소위 그 자강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소위 득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한번 바른정당을 한번 몸집을 키워보겠다, 또 신뢰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11석의 지금 의석을 갖고 이것을 갖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 대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바른정당이 거역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그럴 거면은 좀 이번 예산안 전국 때도 이게 협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은 것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큰 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짐짓 우리의 이 자유한국당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면 다른 정당도 저는 쫓아올 거로 봅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저희들이 공무원 수 증가 문제라든지 반대를 하니까, 바른정당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그렇게 옳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물 건너갔다보다는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히 지금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위 안철수 파와 또 아닌 파하고 크게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랑 합치는 거의 논의는 뭐 교섭단체든지 어떻게든지 만들어 볼 의혹 때문에 그 정도가 갈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난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망하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게 많이 드러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앞서도 저희가 쭉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주목을 끈 부분 선거구제 개편 문제인데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죠. 자, 국민의당 과연 원하는 대로 선거구제 개편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꾸기로 했다. 막 밀실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안 처리를 무슨 선거구제 개편과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지금 예산안 처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 지금 각 당에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개헌을 실시하려면은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당연한 것을 두고 무슨 예산과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결국 개헌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되어야 그렇죠. 개헌 내용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정우택 원내대표와 앞서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개헌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권력분산형의 권력구조를 한다라는 데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의 이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어떻게 4년 중임제 대통령제든 뭐든 대통령제 선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유성엽 의원님 말씀대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태가 되는 개헌에 있어서 권력구조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의견이 다른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마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바뀐 선거구제에 맞는 그 권력구조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구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가 이렇게 실현되는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이 도입이 되면은 그런 다당제에 맞는 권력구조, 쉽게 말하면은 어떤 내각제라든지 또는 그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 형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지 그 개헌을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든 민심이 그대로가 어떤 국회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선거구제가 뭐 여러 형태가 물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각제를 사실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 가면서 예. 그 선거구제 개편된 선거구제에 가장 합당한 권력구조 정부 형태로 뭐 가기 때문에 뭐 내각제가 꼭 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순수 내각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내각제가 실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실현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시기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외치는 대통령제로, 소위 내치는 이제 의원내각제 형태로, 예.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아니면은 또, 그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된,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뭐 이러한 뭐 약화된 대통령제도 뭐 검토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권력 구조가 지구상에 지금 있나요?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국회의 권한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빼고는 없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연방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맨날 등장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제 주로 실시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보면 거기에 대통령 막강합니다. 대통령제 속성은 원래 권력이 막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축소라는 거는 연방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 없이는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생각을 정리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하여튼 엄청나게 그 국회에 비해서 센 나라 아니겠어요? 소위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난을 받고 이제 있는데 대통령제 한 나라가 다 그래요. 미국 빼놓고는. 다 그러더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원 집정부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외치 그리고 총리는 내치. 지금 외치 내치 구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십니까? 한미 FTA가 외치입니까 내치입니까? 예를 어디가요? 한미 FTA 문제가 외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내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뭐 이제 외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국내 경제라든지 국내 국민 생활에 그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또 내치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할을.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원 집정부제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든 너무 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여러 모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사실 이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사실 대통령제의 속성상 연방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실 다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대부분. 미국 빼놓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든 분권형 그 국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 분권형 그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예를 들어서 중앙의 권력 구조만 이렇게 손댈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도 이번 개헌 과정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은 어떻든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을 권력 내에서도 분산시킬 수 있으면은 분산을 시키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도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바른정당
이게 참 많이 국민의당한테 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합의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예산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도 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사과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능하지 않는 것이 이 예산연대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 예산 표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내에서도.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정책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예산 내에서도 찬성하는 지지하는 정책 그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정책 또는 그 반대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연대한다는 건지 저는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연대.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이 그게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예산연대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 가능한 이야기가 가능한 아니죠, 얘기가 아니다. 그럼 다른 연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다른 연대는 이제 정책별로 말이죠. 정책별로 어떤 정책을 놓고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면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봐져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3당 4당 간의 연대를 한다는 것, 정책 연대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유효성이 없는 그냥 그 연대를 위한 연대지 그게 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바라볼 때도요. 요 부분은 내가 반대하고 싶고 요 부분은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러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400조가 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그런 정책들을 갖다 구현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개인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예산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래서 반대할 만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반대를 하는 거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지지하는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당 간에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기도 그럼 제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은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예산 과정에서 볼 때? 글쎄요, 이번에 예산과 통합을 너무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건 좀 그렇지만은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찬성이 160표가 나왔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가 15표가 나왔고 기권이 3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은 다들 아마 반대더라고요. 11명 그 부분들이. 어제 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의사도 그렇고 실제 투표하는 걸 보니까 반대면은 국민의당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분이 내가 볼 때는 전체를 다 국민의당에서 반대 기권을 했다 하더라도 7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7표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 생각이 같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는 생각의 일치가 적어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